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재와 개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문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되기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문에 세부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을 때는 자, 답을 고르기 전에 답의 근거의 범위를 일단 좁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라든지 밑줄 유형 같은 경우 자, 앞뒤 두 문장, 그래서 앞이나 뒤에 있는 문장하고 맥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로 시야를 좀 좁히신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고른다. 자, 요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지문도 자, 한번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답을 가기 전에 자, 요 부분들을 보고 답으로 갔어야 답이 좀 보였을 것 같아요. 우선 자,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지 같이 좀 보시면은 우선 첫 문장에서는 유니티라고 해서 유니티는 뭐예요? 통일성이죠. 과학과 철학의 통일성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오래된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 이게 제일 잘 설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무에서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휘 하나만 잡자고 하면 뭘까요? 그쵸? 과학과 철학의 통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땡땡 뒤에는 과학과 철학의 통합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뿌리입니다. 바로 이 나무의 뿌리는 뭐에 상응했냐면,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이 형이상학에 상응했고, 트렁크, 줄기는 물리학에 상응했고, 자, 그리고 가지와 열매는 to, 그래서 correspond to, 네, 뭐에 상응했냐면, 우리가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자, 이런 결과와 상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핵심 과학과 철학을 이렇게 통일체로 보았고, 이걸 나무의 개념으로 데카르트가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설명 봤더니 그는 여겼습니다. 전체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과학과 철학을 전체 시스템으로 여겼는데, 자, as 뭐처럼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홀로 여기는 것처럼. 자, 여기서 자, 눈치가 조금 빨랐다 하는 친구들은 자, 요 단어에 반응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자, today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날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요 지문은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이 좀 대비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으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요거 핵심 개념은 요거죠. 과거에 데카르트는 과학과 철학을 전체 시스템으로 봄. 자, 요거 앞에 나온 유니티, 그치? 통일성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과 철학을 통일된 개념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자, 오늘날은 어때요? 자, 오늘날에는 과학만 본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데서 자, 핵심을 힌트를 좀 얻었으면 문제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이어지는 내용 봤더니 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이상학적 원칙이 궁극적으로는 정당화되었는데 뭐에 의해서? 그것의 열매, 결과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self-evidence 하면은 분명함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자, 요 내용 사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실전에서는 자, 요 세미콜론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앞에 있는 맥락과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이해됐으면 좋았겠지만 이해 안 됐더라도 자, 앞에 나온 과학과 철학의 어떤 전체 시스템을 이야기하나 보다 하고 넘어가셨으면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앞에서 나온 이런 형이상학적 원칙들, 그렇죠? 앞에 나온 뿌리에 해당하는 자, 이 형이상학적 원칙들이 그것의 열매, 즉 응용과학이라는 이런 결실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이건 즉 철학, 네, 형이상학적 원칙인 이런 철학과 응용과학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응용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consist,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에게 있어서
단지 mechanics, 어떤 역학 이런 데뿐 아니라 but 또한 의학과 윤리학에도 consist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consist는 이제 그 자체로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문장에 이어서 이제 과학의 결실들이 뭐 의학이라든지 뭐 역학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내용은 자 머릿속에 옛날에는 과학과 철학을 하나의 통일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았음. 자,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내용을 잡아주셨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봤더니 difficulty was that 어려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 라고 하면서 자, 뭔가 앞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자, from 뭐로부터요? 일반적인 원칙인데 자, 우리 여기까지가 지금 전치사 명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의 원칙에서 보자면 자, no result, 그 어떤 결과도 be derived,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which, 여기서 which는 뭘 꾸밀까요? 자, 이 result를 꾸미고 있죠. 자, 어떤 결과냐면요. 정확히 agreement, 일치하는, 관찰과 일치하는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but 그게 아니고 이러한 원칙들은 뭐처럼 보였냐면 intelligible, 이해할 수 있는 이라 뜻입니다. 이해가 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했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생긴 문제가 뭐라고요? 아이고 이 부분이 아니라 주절은 이 부분이었었지. 자,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뭐와 일치하는? 관찰과 일치하는. 네. 자, 그리고 앞에서 나온 이런 데카르트의 원칙, 자, 이런 데에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앞에 나온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앞에서는 과학과 철학이 하나의 시스템이었고, 앞에 나온 이 형이상학적 원칙, 이 뿌리의 개념에 해당하는 이런 철학적 원칙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철학적 원칙으로부터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지금 철학과 과학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 tree was caught in the middle, 나무가 중간에서 잘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앞에 나온 맥락의 내용을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빨간색 친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됐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알 수 있었겠지만 자, 내용이 좀 어려웠었다 보니까 자,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면 자, 뒤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같은 맥락의 내용이니까요. 뒤에 있는 내용을 찾아주셨어도 돼요. 그래서 뭐에 있어서 derivation 하면은 derivation, derive, 나오다 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도출이라는 뜻입니다. 기술적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시작하는 게 필요했어요. 물리적 원칙으로부터 줄기에서. 자, 그래서 이 결과는요,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물리적 원칙에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네. science, 과학은요, 이런 새로운 의미에서 뭐였었냐면 think only of, 단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요. 뭐로부터? 트렁크에서, 뭐 없이, 뿌리와 관련 없이. 자, 그래서 이 과학의 결과물은 어디에서 나온다? 줄기에서만 나오더라. 뭐와는 상관없이, 뿌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 지문에서의 뿌리는 지문 초반에 잠깐 나왔지만 바로 이런 형이상학적인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원칙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원칙에서 나옴이라는 내용이었었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지문 내용이 좀 어려울 때는 앞에 있는 내용 혹은 뒤따라오는 내용, 자, 여기에 핵심만 잘 잡아주시고, 물론 이해는 안 되겠지만, 자, 이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선택지 보시면 1번 과학은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자, 일단 분리시켰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잘려 있었다라는 표현하고 또 같은 맥락이니까 철학적인 기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어요. 네. 자, 이거 어디 나온 내용이죠? 마지막 문장에 네, 뿌리와 상관없이 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었고, 자, shifted to 뭐로 전환을 했냐면 결과물을 얻는 것으로 전환을 했는데 물리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지막에 문장에 나온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답으로 골라 주셨어야 되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형이상학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 지점에서 뭐가 틀렸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거와 상관없이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틀렸죠. 3번 결과입니다. 뭐와 일치하는 결과요? 네,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는 utmost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이 결과가 중요한 우선순위였대요. 관찰과 일치하는. 자, 근데 여기서 관찰과 일치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여기 나왔다시피 관찰과 일치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3번도 오답이었죠. 4번 응용과학은 어디로 이동을 했어요? less reliant, 덜 의존한답니다. 덜 의존한다는 건 어떤 분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선택지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자, 뭐가 틀렸을까요?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원칙 둘 다에 덜 의존하게 되었다. 자, 둘 다가 아니라, 그쵸, 이 형이상학적인 원칙에 덜 의존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4번 요건 틀렸습니다. 자, 5번 과학은 de-emphasized 강조하지 않았다의 소리죠.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자, raw observations 어떤 날것의 관찰을 위해서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을까요? 그죠? 자, 5번은 윤리적 고려사항을 강조하지 않았다. 자, 이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답은 네, 1번 골라주셨으면 되겠고, 자, 요 문제 틀린 친구들은 자,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세부 내용이 많이 나오면, 세부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 초반에 나오면 단서의 범위를 자, 밑줄 친 부분 앞뒤 혹은 지문의 마지막으로 좁히자. 자,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재 먼저 볼게요. 첫 문장. 이 서사 글쓰기라는 것은 글쓰기죠. 종종 as much as, 자, as랑 as가 두 번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두 번째 as는 뭐뭐만큼이나, 자,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것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 그것이 재능인 것만큼이나, 가끔씩은 더 기술적인 거래요.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 소재, 글쓰기고요. 이거 뭐다? 기술임. 그치? 재능 아님. 재능이라기보단 기술이다. 자, 요 맥락 이어서 나가면 되겠어요. 자, 최고의 narrative non-fiction writers. 네, 이 작가들은 종종 turn to,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의존해요? 네, time honored 하면 전통적인 이런 뜻이에요. 전통적인 도구들에 의존하는데, 그것도 fiction writers,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도구에 의존합니다. for effect,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요. plot, pacing, character drama, yes, suspense, 뭐 구성, 속도감, 등장인물, 드라마, 그리고 어떤 긴장감 등의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전통적인 도구들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예요? 네, 도구에 의존한다 라는 것이고요. 도구에 의존한다는 건 이 문장만 읽지 말고 위에 있는 문장이랑 같이 읽어주세요. 자, 기술을 부리는 거죠.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that 이하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just can't spread out. 그냥 사방으로 퍼질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스파게티를 서빙하는 것처럼요. 바로 이야기는 뭐가 필요해요?
형식, 형태, 구조 등이 필요한데요. 자, 뭐 하기 위해, 디자인, 뭐 하기 위해 설계된 독자를 끌어당기기 위해 설계된, 그것도 뭐로부터? 시작 지점부터 끝까지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자, 이야기란 뭐가 필요하다? 형태, 형식, 구조 등이 필요하다. 자, 즉, 어떤 재능을 가지고 풀어 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도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자, 이 내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craftsmanship이라고 뭐죠? 어떤 정성 들인 솜씨 등을 이제 craftsmanship이라고 해요. 작가 이런 솜씨는요, no less beautiful than, 자, no less 그리고 than. 자, 요게 쓰이면 사실상 이거보다 덜 하진 않다. 즉, 뭐뭐만큼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솜씨는 아름다워요. 뭐만큼이나 캐비넷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사원을 짓는다거나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크래프트맨십은 아름답다. 자, 이 내용 왜 나왔을까요? 그렇죠. 글쓰기라는 게 어떤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기술을 쓰는 그런 분야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 물론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요. 하지만 강조입니다. 크래프트맨십, 어떤 솜씨에 대한 강조는 순전히 실용적인 거예요. 바로 지식인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이, 그것도 narrative science 라이터들이 사용하는 구조에 대한 지식이 뭐 하기 위해서요?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는 부분, 앞에 있는 맥락이랑 만나 있는 부분 어딥니까? 네, 그렇죠. 구조에 대한 지식. 자, 요게 있어야 효과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craftsmanship, 어떤 솜씨나 기술 등을 글쓰기에서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뭐라고 생각해요? journalistic architecture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널리스트적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 journalistic 건축이라는 건 그쵸, 앞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글을 써나가는 방식을 말하겠지. 일단 작가가 이야기,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요. 청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설계도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to speak, 말하자면 말이죠. 그들은 결정할 수 있어요. Which structure best fits the fact of the story. 어떤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도 which는 어떤 명사가 동사하는지, 자, 요런 의미를 만드는 의문사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구조가 잘 들어맞는지, 이야기에 사실들에 잘 들어맞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 뭐가 있으면, 청사진이라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 여기서 청사진은 어떤 개념? 네, 그쵸. 앞에 나온 구조와 건축. 그렇죠. 글쓰기에서의 구조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요 내용과 만나게 되면서, 자, 요 선택지 가지고 있는, 내용 5번이었었죠. 자, 그래서, 자, 나머지 선택지, 솜씨를 타고난다. 이런 내용 아니었었고요. 자, 다양한 문장 구조. 안 나왔고요. 3번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안 나왔고요. 다양한 장르의 글을 많이 읽으면, 자, 이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23번 볼게요. 자, 주제 제목 찾기 중에 3번 3점짜리 지문이었기 때문에 자, 이 맥락을 좀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입 파악은 우리 앞에 나온 문장과 뒤에 나온 문장의 이 맥락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문장 보면요. 자, 부사절은 사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뭔가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것도 shared reality, 어떤 공유된 현실 속으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사회적 조율의 목적을 위해서요. 그래서 공유된 현실로 가져오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만 의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면 you have to describe it. 자, 핵심은 이 부분이었죠.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선 주절의 내용에 먼저 핵심 잡아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바로 뭔가를 공유하고 싶어? 당연히 설명해야지. 혹은 at the very least, 최소 레이블은 해야지. 레이블이 뭐예요? 이름표를 붙이다, 명칭을 붙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뭔가를 공유하고 싶으면 이걸 잘 설명하거나 이름을 붙이자. 자, 이런 식으로 지문 초반에 맥락을 조금이라도 형성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이제 교집합이 되는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심지어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추구인데요. 과학의 객관적인 추구조차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대요. 자, 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언어의 프레이밍 효과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찾자면 언어의 프레이밍 효과죠. 네. 자, 요거 앞에 나온 내용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뭔가를 언어가 설명을 했을 때 이게 가지는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초반에 조금 더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 모든 집합적 문화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구성되는데 보고서, reason, 이성, 혹은 논거 이런 뜻이 있죠. 토론, 협상, 정당화, 합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coordination 하면은 조율, 그죠? 조율 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의존해 있어요? 언어에 의존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온 맥락 한 번 더 보여야 되죠. 바로 이 과학이라는 것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언어의 효과, 뭔가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구나. 심지어 something, 무언가인데 근본적인 무언가입니다. 뭐만큼이나, 그래서 as가 두 번 있을 때는 두 번째인 as가 뭐뭐만큼, 자, 이런 뜻이죠. 입자 물리학만큼이나 이런 근본적인 무언가도 뭐에 의존해 있어요? 언어에 의존해 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요. 자, 지금 맥락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좀 속도가 조금 나야 되죠. 자, 언어에 의존해 있다. 과학이라는 것도 언어에 의존해 있음. 자, I don't mean, 나는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 표현은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반박을 방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 잠깐 뒤로 빠질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입자 물리학이 이걸 설명할 수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반박은 하지 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보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가볍게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입자 물리학은 뭐의 일부냐면 정말 brute, 잔혹한 현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요, it will carry on independent of human agreement or understanding of what it is. 자, 이것은요, carry on,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되는데, independent of 하면은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뜻이지. 자, 어떤 인간의 동의 혹은 이해와 상관없이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입자 물리학 어떤 과학적 원칙이라는 거는 그냥 현실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냐 못하냐 이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계속 우리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학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서 하나의 현실로서 진행되고 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 뒤에, 자, 이 사람의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언급했냐면 infinite potential well model. 자, 무한의 potential, 어떤 잠재성의 well, 우물이라는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인데, 자, 지금 요 구간에서 계속 전문 용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자, 버티셔야 됩니다. 이것은 뭘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입자가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거래요. 작고 밀폐된 공간 속에서. 즉, 이런 잠재성의 우물에 있는 입자는 is optimizing, 최적화시키는데 기능을 최적화시킨답니다. 어떤 기능이요? 바로 라그라리안 기능이라고 불리는, 자, 이 지점에서 지금 물음표가 계속 나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뭐 입자 물리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이클 조든, 네, 자, 이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 라그라리안 기능, 자, 이런 것들 다 전문 용어들이거든요. 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나오면 이해가 확 안 되고요.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 거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자, 이 전문 용어가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처럼 전문 용어가 나왔다는 건 사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에 매몰되지 마시고 지문을 좀 크게 읽어내려고 하셔야 큰 맥락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전에서 요 구간 지나갈 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 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 뭐 어차피 결국 다 언어, 과학과 언어 이 이야기 아닌가? 자, 이렇게 크게 맥락을 보려고 해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시면, 자, 이 입자는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없어요. 어떤 알고리즘? running that does that. 여기서 running이 알고리즘을 꾸미고요. that does that. 네, 여기서 that이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또 꾸미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does that은 이제 앞에 있는 know that. 그래서 어떤 작동 원칙을 알고 있는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것이고, 이거 그냥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과학적 현상이 발생할 때, 특히 이제 뭐 입자 물리학에서의 어떤 현상이 발생할 때, 이 현상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지 뭐 본인 이 현상 스스로가 내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It's a description mathematically of something that helps us understand as analysts what's happening. 자, 이 문장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it 그리고 that, 자,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자, 강조 구문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강조 구문이 이퀄 주제문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it is와 that 사이에 주어를 넣어두고, 그리고 이후에 동사를 쓰는 문장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 글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인데 수학적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도와줘요?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분석가들처럼 뭘 이해하도록 도와줘요? 발생하고 있는 걸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사례가 여기서부터 쭉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이 결론이 마지막에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크게 사례였었고, 사례 결론 강조 구문으로 정리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 뭐 입자 물리학이나 어쩌네 해도 이걸 설명하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선택지 가주시면 언어의 필요성, 뭐에 있어서 현실을 프레이밍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 가능했었죠. 자, 그리고 2번은 단어 선택의 역할, 과학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 오해를 피한다,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3번은 과학적인 사실을 establish, 확실히 하는 방법.
자, 이 지문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소개하는 글이 애초에 아니었어요. 게다가 언어적 프레이밍 없이가 아니라 언어적 프레이밍 여기서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소재였어. 사회적 조율의 영향 어디에 미치는? 과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 미치는. 네. 그래서 이 사회적 조율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 안 나옵니다. 5번 어려우며 복잡한 사회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의 어려움. 자, 여기서 이름을 붙이는 게 어렵다라는 내용 아니었고요. 설명, 이런 수학적인 설명이나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지문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자, 초반에 이런 전문 용어인 사례가 나왔을 때 지문을 조금 더 크게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지문의 내용이 너무 많으면 지문의 마지막 두 문장이 사실 이 글의 핵심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후반에 나온 내용에만 집중해줘도 괜찮다. 24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소재 먼저 볼게요. 자, 인간은 알려져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가장 크고 가장 visible, 눈에 잘 띄는 스컬라라고 하는 눈의 공막. 좀 더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눈의 흰자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종 중에서도요. 자, 그래서 우선 핵심은 인간이 가장 큰 흰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 자, 이어서 이러한 사실은 과학자들을 흥미롭게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 이것이 뭐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상당한 장애물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핵심은 뭐예요? 네, 요거 흰자위가 크면 장애물이다 라는 반대 흐름의 내용 나오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고전적인 전쟁 영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Where 이 상황에서요, 군인이 dresses 어떤 의복을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는데 캐모플라지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캐모플라지는 위장복이죠. 위장복을 입고 있고요. 얼굴을 칠해 준답니다. 녹색과 갈색으로 위장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의 이런 눈에 잘 띄게 하얀색인 공막에 대해서는요. 즉 위장을 해도 공막을 숨길 순 없다. 즉 눈까지 위장을 할 순 없죠. 이게 앞에 나온 장애죠. 장애. 자, beaming 밝게 빛나는데 정글과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은 사실 불리한 조건이다. 그러면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인간이 이것을 발달시킨 이유가요. 뭐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분명한 대가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나온 이런 분명한 대가, 비용 이런 게 있겠지만, 자, 그래도 이걸 발달시킨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또 핵심 새로운 맥락이 여기서 또 꿈틀대면서 나오죠. 사실 이점인데요. 이런 눈에 잘 띄는 흰자의 이점은 자, 여기는 가볍게 쭉 읽어주시고, 그건 바로 that 이하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요. 인간이 분명히 볼 수 있게, 그것도 먼 거리에서 분명히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Which direction other humans are looking. 그래서 여기서의 which부터 looking은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자, 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 장점이 바로 뭐예요? 멀리서도 다른 인간이 어딜 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앞에 나온 내용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마스 엘로란 사람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그 23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요런 고유명사나 전문적인 용어가 나온다면 자, 요거 사례의 신호입니다. 사례의 신호. 그래서 뒤에서부터는 가볍게 읽어주셔도 되겠죠. 자,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연구에서 that 이하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보노보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촌. 자, 이런 것들이 방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의 방향을요. 반면에 인간의 아이는 방향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의 방향을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이 어딜 보고 있는지를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는 그런 동물이고요. 그러려면 흰자위가 커야 상대가 어딜 보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치입니다. 누군가를, 그것도 눈을 바라보는 것의 가치는 사실 something uniquely human, 굉장히 고유하게도 인간만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번 모의고사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문의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서, 자, 윤희영 담고 있는 선택지 골라주셨으면 되고요. 자, 윤희영 2번 선택지에 있었죠. 네. 자, 1번은 뭐였습니까? 자, 적응 전략인데요. 그것도 안 좋은 시야를 가진 동물들의 적응 전략. 자, 이 내용 없었고, 3번 인간의 눈, 영혼의 창문이 영혼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4번 왜 인간의 눈은 다양한 색이 아니라 지금 흰자위가 이제 커진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5번 어떻게 인간이 아닌 종들은 이 공막을 소통해서 사용하는가? 자, 소통해서 사용하지 않죠. 자, 인간만 사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흐름상 반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24번 조금 무난하게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29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선택지 ing 밑줄 쳐져 있는데, 우선 확인해야 되는 거는 앞에 있는 for 전치사가 있었고, 따라서 뒤에 동명사가 오는 구조 적절했어요. 여기다가 make sense of 하면은 뭐뭐를 이해하다 라는 뜻이 되면서, 자, 적절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자, 2번 over which, 우리 전치사 which, 네, 전치사 which가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보시면 knowledge enterprise 주어 is built, 네, 만들어져 있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이렇게 형용사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했습니다. 자, 3번 draw, 자, 동사 비주 쳐져 있고요. 자, 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문장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문장이 근데 하필이면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for instance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길게 한 문장이었는데,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that 접속사 나왔고요. 다시 한번 주어가 나오고 나서, 자, 여기에 대한 동사가 어디 나옵니까? 자, 조금 더 볼게요. 중간에 to which 나오면서, 네, 여기까지가 mistakes로 꾸미고 있었고요. 자,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여기 있었죠. 네, 그래서 다시 주어가 단수 주어였고요. 동사가 복수 동사 구조입니다. 자, 요렇게 내버렸죠. 지금 주어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단수 주어, 여기 복수 동사가 아니라 단수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s를 붙여야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일치 문제였었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는데, 자, 평소에 긴 문장을 얼마나 잘 읽는 연습을 했는가, 자, 요거에 따라서 답이 나오냐 안 나오냐 결정됐을 것 같아요. 4번도 showed란 동사에 미주 쳐져 있는데 동사 자리 맞는지 봐주셨으면 되고요. 여기서 digging부터 주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 쭉 이어지고 있었고, 여기 equipped는 동사가 아니고요. 요거는 앞에 있는 human knowers를 꾸며주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사 showed 나오게 되면서, 네, 주어, 동사, 자, 적절했었고요. 마지막 5번에 available, 형용사를 쓰는 자리가 맞느냐 였었는데요. 우리 mak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무슨 상태로 만들다 라고 할 때, 자, 요때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저기 available, 저기 형용사 쓰는 거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긴 문장을 읽는 연습을 좀 더 잘 해주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어휘 문제. 자, 읽다가 이상하다 싶은 구간이 나오면 반이어로 바꿔봐서 오히려 그게 이해가 더 쉬우면 정답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선 기본적으로 문맥을 잘 잡아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첫 문장 보면은 한 가지 이유부터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 이유인데요. 복사가 그것의 sense, 감각을 잃어버린 이런 연결감, 풍부에 대한 감각,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that 이하라는 점인데요. 자, that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있겠죠. 현대적 기술이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복제를 너무나 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핵심 내용을 잡으라고 한다면 that 안에 있는 내용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복제가 너무 쉬워짐. 자, 이어지는 내용 보면은 방식인데요. 복제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지금까지 더 강력하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자, 무슨 말이죠? 오늘날의 복제 방식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풍부하다. 즉 앞에 나온 것처럼 복제 기술이 굉장히 많고 쉬워졌다. 자, 맥락 연결됩니다. 자, 이것은 사실처럼 보이는데요. 심지어 as a sense of loss, 자, 뭐뭐 할 때조차도 상실감이 has attended, 자, attend는 참석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뭐뭐와 함께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이런 수단인데요. 복제 수단과 함께 하면서요. 자, 뭐를 복제하냐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디 잡으셔야 돼요? 주절은 이 부분이죠. 이거 사실처럼 보인다. 요즘의 복제가 굉장히 쉽고 풍부해졌다. 네, 여기 한 마디 덧붙이자면, 네, 요즘에 이로 인해 상실감이 같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월터 벤자민은, 자, 아마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건 사례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러한 상실감을 한때 aura라는 걸로 공식화 시켰는데, that, 즉 어떤 것이냐면 which is lost,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계적 복제에서 사라지는 걸 이제 aura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에 이어서 기계적 복제가 나오게 되면서 상실감, 상실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실감이라는 개념,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시를 할게. 자, 그러면서 예술품의 아우라는요, 그가 말하길 복제될 수 없다 이거예요. 기계적 기술에 의해서는요. 그래서 이 예술품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만큼은 복제될 수 없는 거다라고 했는데 1900년대 즈음에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술적인 복제가 도달했답니다. 어떤 기준으로 도달했대요? Not only permitted to produce all transmitted works of art. 그래서 허락을 할 뿐 아니라 바로 이 기술이 뭐하도록 모든 전송되는 예술품을 복제하도록 허락했을 뿐 아니라 게다가 한 번 더 to cause, 자, cause 앞에 있는 to reproduce랑 병렬 구조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심오한 변화를 유발하게 했는데 어디에서? 그것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앞에 나온 내용에 이어서 사실상 모든 작품을 다 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 기계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뭐를요? 여기서 목적어가 아니라 여기서 자동사네요. 기계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대체했답니다. 그래서 substitute A for B 구조는 A로 B를 대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사본들로다가 하나의 고유한 존재를 복제할 수 있게 됐답니다. 네.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에 이어서 모든 작품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벤자민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뭐에 더해서 예술품을 변형시키고 대중의 이것에 대한 관계를 변형시키는 것에 더해서 벤자민은 이런 주장을 했는데 기계적인 복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네. Rand traditions 전통을 분열시킬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함으로써 interfering with 개입함으로써요. 뭐에 사물의 권위에 개입함으로써요. 저것도 어디에 포함된 전통의 그 fabric 구조에 포함된 사물의 권위에 개입함으로써 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핵심 자, 문장이 조금 길긴 했지만 that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고 자, 이 복제라는 것이 전통을 뭐 할 수 있다? 분열시키고 찢어버릴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핵심이고요. 자,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복제로 인한 단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상실감이 생기고요. 전통을 찢어버리는 네, 이런 상실감에 이어지는 내용 되겠지. 자, this devotion 이러한 헌신은 전통에 대한 헌신은요 라고 했는데 전통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전통을 찢어버림 이랬기 때문에 자, 흐름과 반대되는 선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찢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 위협 요 정도가 적절하겠죠. 네. 그래서 요것은 네, 동사가 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설명 쭉 나오고 있지만 뭐 뒤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0번 때는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 지문을 끝까지 읽는 지구력이 중요한 유형이었어요.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은 지금 빈칸이 중반에 위치해 있고요. 빈칸이 중반에 위치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 자, 요 후반부에 있는 내용에서 단서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빠르게 답의 근거를 찾았으면 시험을 좀 영리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문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가볍게 읽어주시다가 빈칸 이후에 단서를 찾아가면서 읽어주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보시면 삶이라는 건 불확실한 것이고요. 인간은 fragile, 나약한 것이래요. 그래서 자, 인생은 불확실성이 있다. 자,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우리는 대리아를 인정을 하는데요.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뭐를 우여곡절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에. 자, 그래서 앞문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뭐가 있어요? 네, 불확실성이 나옵니다. 네, 불확실성. 그래서 자, 앞에 나온 내용 맥락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인생을 통과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떨림, 그리고 fearing, 이것을 두려워하면서요. 무엇이 발생할지를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통과한다 이거예요. 동시에 최선의 것을 희망하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지나간다. 인생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뭐에 직면해서요? 바로 indeterminate or ambiguous situation. 네. 그래서 애매하거나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서 불안해합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맥락. 네. 삶이 불안한 것이다. 우리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불확실성을 잘 처리하지 못해요. 우리는 쉽게 뭐 하는 유혹에 빠지죠? settle. settle은 정착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settle for 하면은 이제 정착하다에서 좀 더 나아가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이 문장에서 나오는 내용. 자, 우리 인간은 이런 불안함에 직면해서 뭐 하지 못한다? 불확실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빠른 해결책만 찾으려고 한다. 뭐 하기 위해서? 불안과 걱정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비록 이러한 빠른 픽스 해결책들이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quick fixes 뭐죠? 앞에 나온 빠른 해결책들이 되겠습니다.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라고 하는데, 자, 뭐가 자연스러운지는 앞문장의 맥락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빈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뭔가 빠른 해결책과 관련이 된 내용이 와야 되겠죠. 자, 근데 좀 더 구체적인 정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또 변화와 이런 애매함의 바닷속에서요. 자, 우리는 즉 고정된 별을 원합니다. 우리를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요. 위험한 바다를 통과하는. 자, 여기서 우리는 고정된 별을 원한다. 자, 이게 좀 직접적인 단서였었지. 만약 우리가 뭐 할 수만 있다면, 지식을 가질 수만 있다면, 고정된 것에 대한, 고정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만 있다면, 계속 변하지 않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것.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이 이끌고 있는 문장이 여기까지 쭉 이어지면서, 자, 요걸 찾는 것이, 요걸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 여기서 대해서는 대명사예요. knowledge, 지식인데 가장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다. 자, 그래서 이 내용 담고 있는 선택지 뭡니까? 네, st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명성, 유연성. 유연성은 고정의 반대말이지. 도전, 네, 상호 의존성. 다 지문에 안 나온 내용이었었고요. 이렇게 빈칸이 중반에 있다 그러면 빈칸 이후에 있는 내용에 단서가 몰려있다.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앞에 never 부정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고려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려해야 되는 고난도 문제였고, 3점짜리 문제들이 보통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3점이 붙어 있다 그러면 부정어, 빈칸 앞에 부정어를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지문은 역시 이번 시험 소재가 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첫 문장이 가장 유명한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Being and Nothingness라고 하는 책 이름인가 봅니다. 여기서 The Look, 장폴 사르트르가 설명하는데요. 뭘 설명하냐면 아주 특이한 취약성을 설명한대요. 그래서 주어는 여기 있었고, 취약성을 설명하는데 어떤 취약성이냐면 생겨나고 발전하는 겁니다. develop. 언제 생겨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갈 때, 이동할 때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from A to B 구조죠. 자, 보는 것에서 to 어디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동할 때. 자, 역시 철학 소재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키워드 하나만 잡으라고 하면 뭐예요? 첫 번째, 취약성이죠. 자, 여기 하나만 더 붙여봅니다. 취약성이 어떻다고요? 생겨나는데 언제 생겨나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잡아내시고 그 다음 가볼게요. 그는 설명합니다. 이것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사례예요. 자, 이 사람은 열쇠 구멍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who 한 번 더 꾸며줍니다. 갑자기 자신이 caught 붙잡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를 지켜보던. 네. 여기서의 who도 앞에 있는 someone을 꾸미면서 구조가 조금 길었습니다. 자, the look of the other. 다른 사람, 상대를 보는 것은 항상 여기서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이죠. 타인의 시선은 항상 unnerving, 불안하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사르트레가 주장하길, 뭐 때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인식하기 때문인데, 뭘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요. 그들의 우리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상상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상상을 하게 돼서 타인의 시선이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중요한 건 because we don't,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불안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누군가가 이제 열쇠 구멍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자신을 붙잡는, 이런 상황. 자, 요거 왜 나왔어요? 그쵸? 앞에 나온 내용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있을 때 취약해진다라는 것이고, 타인의 시선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한다라는 내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덧붙여졌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뒤로 물러설 수 있고요. 챌린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을요. 아이고. 그래서 네, 자, 도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식, 다른 사람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한, 말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인식하는 게 있죠. 이것을 도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어. 그럴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속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혹은 explain them away, 그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인식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뭐를요? What these perceptions, 이러한 인식이 실제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문장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 핵심 내용 뭐예요? 그렇죠? 어디서 봐주셔야 돼요? but 뒤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인식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자, 요거 앞문장에 나온 어떤 내용하고 연결됩니까? 그렇죠? but 뒤에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라는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 but 뒤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잘 이끌어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특이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분이 들게 하는 힘이에요. 뭔가 판단당하고 있다, 뭔가 판단되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네.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들하고 관련성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은 우리가 판단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는 근데 온전히 통제할 수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사회적 삶이라는 것은
전부예요. 뭐에 대한? 이런 두려움에 관한 전부입니다. 자, 어떤 두려움이요? 우리의 인식과 함께하는 두려움인데요. 어떤 인식이요? that 이하라는 인식이에요. 바로 우리가 절대 빈칸할 수는 없다 라는 인식입니다. 자, 빈칸 내용 정리해보면 사회적 삶은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앞에 나온 어떤 내용? 취약성, 불안하게 하는, 그치?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네, 두렵고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항상 뭐와 함께해요? 우리가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나온 내용 가져온다고 생각해보면, 자, 우리 뭐 할 수 없음,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음. 그래서 여기 부정어 뒤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부정어가 있을 때는 간략하게 적어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인식을 알고 있음.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선택지에서 고른다라고 생각하고 선택지 가주셔야 돼요. 자, 선택지 보시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걸 access,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의 접근은 알다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자, 이 내용 연결 가능했습니다. 자, 2번 봐야죠. 2번 보면 확신할 수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뭔가 알고 있다라는 내용 맞죠? 근데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인식 네,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3번 온전히 사회적 컨센서스는 무슨 뜻이야? 합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에 관한 내용 없었어요. 4번 아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자 4번 다 괜찮았는데 약점에 관한 내용 안 나왔었지? 자 5번 판단하지 못한답니다. 뭐를 우리 관점의 타당성, 유효성을 이라고 했는데 자, 판단하지 못한다에 부정어가 붙으면 무슨 뜻이에요? 오히려 판단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버리면서 자, 우리의 관점의 타당성을 알게 된다라는 것인데 자, 요런 내용 일단 없었고요. 자, 여기 이중부정 주의했어야 되는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번은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었다는 점 자, 부정어가 있으면 부정어 뒤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해 줬어야 되겠습니다. 33번은 선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셨으면 아마 답이 잘 안 보였을 것 같고 선지를 본인의 언어로 다시 한번 재가공한다 라고 생각해서 의미를 만들어 주셨어야 그래야 답이 좀 보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자, perceived distance 인지된 거리입니다. 사물에 그러니까 사물이 한 이쯤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리인데 then 어떤 사물이에요? far away 떨어져 있는 사물입니다.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 이것은 종종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뭐라고 여겨져요? be subject to 그래서 여기서는 be subject to란 표현이 중요했었지. 뭐뭐의 지배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꼭 외워두시고 어떤 글로벌 전 세계적인 한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한계라는 건 세계 어디에서나 이런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대니아라는 측면에서 달, 별, 태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측면에서요. 문장이 상당히 역시 추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문장 필수 성분에 집중해 줍니다. 사물의 거리는 뭐한다? 모임? 그치. 제한이 있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음.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겠지. 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별이나 달 이런 것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다시 말하자면 대략 똑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여겨진답니다. 뭐 사실 달, 별 이런 거 똑같은 거리에 있지는 않겠지만 모두 다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리죠. 그래서 자, 요 내용 읽어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봐볼게요. 자, 이러한 관찰은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시각적 공간이 not open,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but, 끝이 나는데 어디에서? 눈에 보이는 표면에서, 즉 보일 수 있는 표면에서 끝이 난다라는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은 즉 사실 말하자면 하늘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관찰이라는 것은 어디서 끝난다? 하늘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하늘. 더 이상 가지 않고 하늘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is realized, 인식되어지는데요. hard limit이라고 인식되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hard limit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식의 지점이 끝나는 그 지점을 hard limit이라고 하고, 덧붙이자면 그들은 farthest plane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farthest plane, 이것도 앞에 나온 뭐랑 같은 개념? 네, 앞에 있는 hard limit,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의 끝이죠. 끝. 네. 그래서 만약 어떤 한 관찰된 사람이나 물체가 걸어가게 되면요, 이 farthest plane을 걸어가게 된다면, 가장 먼 평면을 걸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인지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멀어지는 것으로 인지되지 않고요, 오히려 뭐로 인지돼요? 크기에서 줄어든다라고 인지됩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인지될 수 없어요. 이 지점을 지나면 더 이상 인지될 수 없어.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인지됩니까? 줄어든다. 크기에서 줄어든다 라고 인지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멀어지는데,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 꽤나 흔합니다. 만약 looking down, 내려다보는 거예요. 높은 타워에서 내려다보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집 같은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이, 그것도 아래에 이런 땅에 이런 자동차나 집이 보이게 될 건데요. 마치 뭐처럼? 장난감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 문장의 핵심은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장난감으로 보여요. 즉 어떻게 보여요? 축소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 있을 때는 사물이 축소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뭐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인지되기 때문인데, 바로 farthest plane이라는 거리에서 인지되기 때문입니다. while 뭐 하면서요? subtending, 업무에 대하다.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각을 이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서요, 뭐에 상응하는, 그렇지, 더 먼 거리에 상응하는.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앞에 나왔다시피 farthest plane이라는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게 되고, 멀어지는 게 아닌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farthest plane은 그러므로 빈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지문에서의 맥락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네, farthest plane을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인지되지 않고 줄어드는 것으로 인지된다. 자, 이 내용을 선택지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증명할 거래요. 경계가 없는 도달 범위를. 우리 시각적 공간에. 자, 1번 어디가 틀렸었죠? 경계가 없는이 아니라 경계가 있죠. 자, 2번 한계를 표시합니다. 인식의 한계요. 크기의 constancy, 일관성의 인식의 한계를 표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constancy 하면은 일관성보다는 불변성이죠. 불변성. 네. 변하지 않음, 그대로 있음.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한계를 표시한다. 자, 요거 한글 해석으로 끝나지 마시고 의미를 한 번 더 처리해 보면은, 사이즈 크기의 인식, 그러니까 사이즈가 불변할 거라는 인식의 한계.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사이즈가 축소된다,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 선택지 적절했고, 3번 물체가 더 생동감 있어 보이게 한다. 자, 생동감 있는, 자, 요 내용 틀렸습니다. 4번 사물이 더 커 보이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작아 보여야 되겠죠. 5번 참조점을 제공합니다. 바로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거리를 일단 계산할 수 없어집니다. 이 farthest plane 넘어가게 되면은. 자, 그래서 우리 33번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를 꼭 한 번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빈칸 후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 내용을 좀 만들어 나가셨어야 되죠. 자, 예술과 과학에서 둘 다 미학인데요. 단순함이라는 미학이 facilitates 도와줍니다. 정확한 메시지의 소통을 도와준대요. 그래서 소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순함의 미학이죠. 단순함의 미학. 자, 그러면서 둘 다 꽤나 체계적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도 예술이 그 정의에 따르면 거칠고 직관적이다 라고 많이 믿고 있지만, 하지만 while only science, 동시에 반면에 단지 과학은 방법론적으로 disciplined 하면은 규율을 갖춘, 규칙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술이라고 하면은 직관적이고 과학만이 어떤 규칙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있어요. 뭐가 있죠? 정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짝대기는 가볍게 읽어주시고, 여기서 to suggest, 증거를 꾸며주죠. 대리아를 알려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예술이 종종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틀과 형식이 창의성이 flow, 흘러나오도록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방금 읽었던 문장에서 부사절을 일단 떼고 우리 주절의 내용 중에서 대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지. 핵심은 예술이 방법론적으로 만들어지고, 즉 형식과 틀이 있어서 창의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단순함의 미학이라는 건 이 관점에서 읽어보면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 틀과 한계가 있는, 자, 그런 상황에서 미학, 뭐 아름다움이나 창의성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자, 뭐 대신에 자유로워지는 것 대신에, 자유는요, 뭐가 없는, 제한이 없는 자유는 항상 paralyzing, 마비시키는, 그치? 마비시키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도 한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앞에 나온 것처럼 어떤 틀과 형식이 있을 때 오히려 창의성이 생긴다, 이런 내용이 되겠지? 왜냐면 틀 없이는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되죠? 진공 상태에 있게 되고요. 이 진공 상태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그 어떤 반응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인이자 영화 감독인 이 사람이 여러 번 말했다시피 게임의 규칙들은 전제 조건이에요. 예술적 자유에 대한. 그래서 지금 반복이 역시 여러 번 되고 있어요. 규칙. 이런 것이 있어야 자유가 생긴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제공합니다. 아주 견고한 형태와 구조를 제공하는데요. 이것이 예술가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 gift of chance. 이제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사용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즉 뭐가 있어야, 앞에서 나온 것처럼 형태와 구조가 정해져 있어야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in which, 그 안에서 세상의 일부가 전시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의 in which 이하는 앞에 있는 structure를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을 때 어떻다? 오히려 창의성이 발현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다? 바로 빈칸이 필요하다. 자, 우리 앞에서 읽어놓은 내용 선택지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예술가는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 자, 1번 틀릴 이유 없었죠. 제한시켜야 된다. 한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자, 2번 볼게요. 창의적인 마음의 독창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독창성이 아니라 어떤 규칙, 그지? 3번 창작자는 신뢰해야 된다. 자신만의 본능이 아니라 규칙이 있어야 된다. 4번 어떤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정해진 틀 바깥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자, 오히려 바깥이 아니라 이 틀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5번 과학자들은 포용해야 된대요. coincidence 하면은 우연의 일치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의 역할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재 면에서 이 내용은 안 나온 내용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골라주셨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중간에 긴 문장에서 부사절을 얼마나 잘 걷어내고 읽을 수 있었는지, 자,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 5번 문장을 이용해서 무관한 문장을 찾는 게 좀 더 정확하고 빠르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쭉 읽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자, 여기 5번에 있는 이러한 초기 인류들이라고 했는데, 자, 요걸로 가리킬 만한 내용이 어디 있었느냐, 단어나 내용, 바로 4번에 있었죠. 네, 4번에 있었고, 자, 요 초기 인류에 관한 설명은 3번 문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3번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관한 문장을 고르실 때는 5번 문장과 이렇게 5번 문장 한 쌍의 문장을 찾아주시고, 주로 3, 4 중에서 이렇게 한 쌍이 안 되는 문장을 무관한 문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 이 문제는 가정법을 알아두셨어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문장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최근 기출문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은 지금 언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만약 이 언어라는 게 어떠한 단순화나 일반화를 만들지 않는다면, 자, 이런 식으로, 자, 가정법 과거 문장을 쓰고 있죠. 그럼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건지 가정법 문장이 사실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건 이런 언어가 될 건데, 모든 단어가 하나의 적합한 명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앞에서 제시된 가정법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제시문 다음에 C는 가능했지만, 자, B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물들에 대한, 자, 이거는 단순화나 일반화를 시킨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B는 올 수 없는 순서였습니다. 자, 흐름이 반대면 다음에 와야 될 내용에서 소거해줘야 된다 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C로 가져주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C 이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because 왜냐면 당신이 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충 얼버무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들에 대해서, 또 뱀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약간 다른 뱀들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네. 그래서 모든 뱀은 가지고 있어야만 한대요. 자신만의 이름을. 네. 지금 어떤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모든 단어가 각각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네. 모든 단어가 적절한 명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물의 개수만큼 언어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자, 게다가 모든 사건은 각자만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모든 상황이 생각이나 아니면 춤이나 대화,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다 각자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그대로 이어지면서 자, 이렇게 각자의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세분화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C 다음에 A냐 B냐 이걸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C 다음에 B는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자, 요거는 뭡니까? 선생님 아까 이거 잘못 적었네요. 자,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단순화, 일반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C에 있는 내용은 언어가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이 반대라서 내용 연결이 안 됐죠. 반면에 자, C 다음에 A, 자, A는 연결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There might be 뭔가 어떤 초지능적인 인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언어를 이해할 수도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언어라고 하면 어떤 언어? 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건에 각자의 동사가 있는, 그치? 혹은 모든 사물에 명사가 있는 그런 언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 C 다음에 A 연결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지만 they 그들은 알아야만 하는데요. 사실상 모든 것을 이 세상 속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사실 언어가 세분화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설명 이어지면서 자, 우리 A 다음에 B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however 그런데 라고 하면서 흐름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타협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한된 인지 능력하고의 타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멍청해서 이렇게 언어를 단순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휘만 우리가 쓰는 이유, 자,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 어떻게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구조였어요. 네. 그래서 자, 이 문제 가정법 과거를 활용한 문제, 아무래도 평가 문제의 특성을 그대로 좀 잘 살려서 출제를 했습니다. 가정법 문장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만 자, 순서 배열의 핵심은 소재가 어렵더라도 단서를 제대로 잡고 이걸 기준으로 소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도 내용을 떠나서 일단 소거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them이었습니다. 자, 여기 반응을 잘 해주셨으면 자, 내용 이해가 조금 덜 됐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시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통제라는 것은 제한이 되었는데 뭐로써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한이 되었어요. 자, hold to account 하면은 A를 혹은 A에게 책임을 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account는 책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기술 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한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B, C 중에서 소거 가능한 게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 B, but이 있었고요. 자, but 자, 뒤에 but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볼게. 언제 테크 로비스트들이, 기술 로비스트들이 이 자기 규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로비스트들을 가리키죠. 이 로비스트들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뭐를요? As it is understood. 이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해되는 대로. 그래서 여기서 as는 뭐뭐대로 이런 뜻이야.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제시문 다음에 B. 우리 버스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가? 자, 지금 소재 셀프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흐름을 바꿔주고 있고요. 내용이 분명히 지금 파악이 안 된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속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놔둔다. 자, 이 느낌이 중요하다고 했어. 자, C를 보겠습니다. C는 있습니다. 몇 가지. 아니, 거의 결과가 없어요. 이야기죠. 자, 심각한 도덕 결함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려움도 없어요. being suspended. 여기서 이제 정직 당하다 이런 뜻이고요. struck off 하면은 이제 잘리는 거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연결어지셔야 되면서 없기 때문에 앞에 나온 내용의 자세한 설명인지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 가능한지 보시면 자기 규제가 대안의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자, 요거는 도덕 결함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다. 자, 소재가 연결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제시문 다음에 C는 올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요 문제 소거가 안 되면 그냥 둔다. 그리고 소재 연결이 안 되면 버린다. 자, 그래서 B로 먼저 가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B의 마지막 문장 봐볼게요. 자, 의무의 certification은 없습니다. 우리 certification이라는 건 인증이죠. 그리고요, there is no duty. 의무는 없어요. 어떤 의무? 대중을 두어야 하는 의무. 이 앞에 두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B의 마지막 문장의 내용, 대중을 먼저 생각해야 될 의무는 없다. 네. 그리고 의무적인 certification, 네, 그래서 어떤 강령이나 인증도 없다. 네,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는 이런 도덕 의무 같은 게 사실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고, C에는 내용, 심각한 도덕 결함에 대한 결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과 소재 연결됩니다. 그렇죠? 어떤 책임이라든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 가능하고, 자, B 다음에 A는, 자, A의 dam이죠. 여기서 dam은 뭔가를 위반할 만한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B의 마지막 문장에 복수명사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B 다음에 A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요. 반면에 B 다음에 C는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B, C, A 이렇게 골라주셨으면 되고, 사실 C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헌장들 그리고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을 바로 네, B의 dam이 가리키고 있었지.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분명히 소거한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지문에서 흐름 단절이 있는 구간을 먼저 찾는 게 포인트였는데, 사실 이 지문에서 흐름이 끊겨 있는 구간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을 다시 읽고 지문 내용과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장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부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주제만 생각하면서 읽는다기보다는 구간별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자, 요걸 구분을 해 두셔야 제시문이 들어갈 위치를 파악하기 좀 쉬웠을 거예요. 우선 자, 제시문은 흐름을 전환하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감정을 경험한답니다. 뭐로써? 다양한 신체 감각들로써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감정이라는 걸 다양한 신체 감각으로 경험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뛴다거나 손바닥에 땀이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게다가 우리는 인식하는데 감정을,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인식한답니다.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요. 그래서 이런 신체 감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 한 가지 유명한 개념은 데리아라는 점인데,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고정된 세트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가지고서요.
that 덧붙이자면 이러한 감정들이 보편적이랍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요. 뭐 예를 들면은 행복 같은 경우, 슬픔, 두려움, 놀라움, 뭐 분노 이런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장의 내용은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구분하면서 가셔야 돼요. Just as 뭐처럼 우리가 중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에다가 뭐에 대한 이해? 사물이 공간을 통과해서 움직이는 방식. 자,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중력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하게 단어를 붙입니다. 어디에? 각각의 이러한 타고나고 보편적인 감정들에다가 단어를 붙여요. 자, 일단 그런 단어들이 이용 가능해지면요. 자, 여기서 반응해줘야 되는 단서 바로 이러한 타고난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들. 자, 요게 앞문장의 이 기본적인 우리가 타고나는 기본적인 감정들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어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뭐 할 수 없어요. 범주화 시킬 수 없는데 얼굴 표정을 범주화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as 뭐 하는 것으로요?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요. 즉 얼굴 표정을 보고 이게 다양한 감정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는데 언제까지? 그 아이들이 습득을 할 때까지요. 뭐를? 어휘를요. 감정에 대한 어휘를 습득할 때까지. 즉 무슨 내용이에요? 감정에 대한 어휘가 있어야 그제서야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다? 네. 얼굴 표정과 감정을 구분하고 범주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앞에서는 이런 타고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를 붙인다라는 거였으면 이런 단어가 있어야만 그제서야 감정을 분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단어를 가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시어 그러한 단어들 앞에 나온 was for emotions가 되겠죠. 자, 얼굴은요 우리가 뭐 화가 났거나 두려워한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얼굴들은 모두 기분 안 좋음 자 이런 식으로 범주화 된다는 것이고 앞문장에 이어서 이 단어를 알아야만 감정을 분류하고 범주화 시킬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자, 뭐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감정에 대한 단어를 습득함으로써 while 동시에 감각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표정들을 관찰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우리는 일련의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어떤 개념이죠? 그러한 감정이 놓여질 수 있는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나온 내용은 다양한 감정에 대한 단어를 습득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개념을 발전시키게 된다. 그래서 앞에 나온 맥락이어서 단어를 알아야 감정을 범주화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문에서 연결어 지셔대명사가 끊겨 있다거나 이런 구간이 없다 보니까 제시문 이제 다시 볼게요. 대안이 되는 관점은 대리아라는 것인데 우리가 make sense of 이해한다는 거예요. 감각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리고 얼굴 표정들을 이해한다는 건데 우리가 보는 이런 표정들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자, only when 오로지 어떤 경우에 우리가 단어를 붙이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단어를 붙이는 경우에만. 잠깐 요 내용 잠깐 정리해보면 무슨 내용이죠? 우리가 감정에 단어를 붙여야만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어디서 나왔더라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3번 이후의 내용이 다 감정에 이름을 붙일 때 범주화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3번에 제시문을 넣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맥락으로 읽지 마시고 삽입 유형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였습니다. 자, 지문이 좀 빡세게 생겼죠.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역시 제시문에 흐름 전환하는 표현이 있는지 먼저 보시고 시작하셨어야 됩니다. 흐름 전환 표현 없었고 지문에서 흐름이 끊겨있는 구간 봐볼게요. 자, 모든 사람은 뭐 하는 걸 좋아하냐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unbiased, 공정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자, 핵심 키워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공정한 방식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뭐와 유사하다 라고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 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혹시 생소했더라도 앞에 나온 맥락 이어서 가져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의의 여신상이죠.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건 이런 공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죠. 뭘 경쟁하는 주장을 편견 없이 평가하는, 그리고 감정, 동기 없이 평가하는. and yet, 자, 흐름 바뀔 것 같죠? 하지만 압도적인 심리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공정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꽤나 찾기.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중간에 누가 들어와가지고요. 네. 잠깐 까먹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했더라? 공정한 합리성이 실제로는 꽤나 찾기 어려운 특징이랍니다.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흐름 지금 바뀌어 있죠. 공정한 합리성 그거 찾기 어려움. 자,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네, automatic pilot 상태에 있습니다. automatic pilot은 이제 자동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뭐 없이? reflection 없이. reflection은 깊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없이 행동하는 걸 앞에서 automatic pilot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이제 공정한 합리성이라는 게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사실 행동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데 볼게요. 자, 이 쿤다라는 사람은 동기를 부여받은 추론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인데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이러한 현상이란 지시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현상은 문맥상 뭔가 동기가 부여된 추론과 맥락이 같아야 됩니다. 어떤 동기가 있어서 생각을 하는 걸 this phenomenon이라고 가리킬 수 있겠지? 자, 근데 앞에 나왔던 내용은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한다. 자, 이런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점에서 흐름상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지문에서 이상한데 하는 구간에 반응하는 게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시문을 봐주셨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는요, 심지어 언제 개인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뭘 통해서? think through issues. think through는 곰곰이 생각하다, 충분히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들을 충분히 생각하려고 할 때조차 어떤 동기 부여적인 목표가 bias, 편향을 시킵니다. 그들의 사고 과정을 편향시키고요. 그들의 추론 과정을 편향시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동기가 있어서 동기로 인해서 사고에 편향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우리 3번 뒤에 있는 this phenomenon 이라고 가리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셨다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8번에 비해서 네, 지문에서 이 부분을 좀 날카롭게 보셨으면 네, 문제가 좀 빨리 풀렸을 것 같은 네, 유형이고요. 이렇게 지문에서 하는 구간에 반응하는 문제들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네, 밑에 있는 요약문 구조를 먼저 봐주시고, 자, 지문 절반 정도까지 읽은 상태에서 A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문장 보면은 자, 이런 생각이 있답니다. 바로 메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creation of algorithm.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건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데요. 다른 알고리즘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메타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자, 이런 메타 알고리즘믹스, 이 학문이죠. 메타 알고리즘 학이라는 이 학문은 인간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의 맥락은 네,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인간의 창조물이다. 인간이 만든 거다. 인간 프로그래머가 구성을 했어야 됩니다. 최초의 알고리즘을요. that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in turn 그 다음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요, as such 그렇게 해서 초기의 프로그래머가 처음에 프로그래머가 통제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원래 있는 아이디어를요. 그래서 이 문장의 내용도 인간 프로그래머가 첫 번째 알고리즘, 메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그래야 그 다음 알고리즘이 생성이 되는 거다라는 건데요. However, 그런데 자, 흐름 바뀝니다. This is 이것은 꼭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꼭 인간이 처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 생각된 아이디어랑 다르게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는 저자가 지적인 주인이죠. 이 아이디어의, 즉, 사람이 주인인 그런 아이디어랑 다르게도 알고리즘은 과정인데요. 어떤 과정? 정의하고 설명하고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일련의 행동들을요. 어떤 행동? 어,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알고리즘이, 즉, 뭐다? 원래 의도한 게 아닌 다른 행동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창작물을 넘어서 알고리즘이 그 다음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까지만 읽어볼게요. 행동의 전이 동안에 뭐가 가능하냐면 discrepancy, 어긋남,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서.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게 아닌 어떤 다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지문의 절반 정도까지 읽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A 구간으로 가봅니다. 자, A 구간 읽어볼게요. 새로운 개념인데요. 지적 소유권의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메타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의해서요. 왜냐면 알고리즘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결과를요. 어떤 결과?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있어서 A인. 자, 그래서 원래 만들려고 했던 아이디어가 아닌 다른 행동, 그리고 원래 의도했던 거랑 다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거 선택지에서 찾으면 예상치 못한 그렇죠? 1번, 3번, 4번. 네, 이렇게 선택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읽은 김에 B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잠재적으로 이러한 소유권. 잠재적으로 여기서 네, ing가 오면서 소유권을 컴퓨터 그 자체에게 비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원래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그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이 나왔을 때 자, 이거 이 알고리즘의 소유는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건데 자, 아래 보시면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자,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저자입니다. 알고리즘의 주인은요, is not in control of 통제 상황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지적으로 그 관점에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바로 결과로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행동이 아닌 게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건 이 프로그래머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론상 이 아이디어의 소유권은 본질적으로는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네. 예측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적 통제를 가진 존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소유는 누구에게 가느냐?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가야 되지 않냐? 그러므로 인간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소유권은 알고리즘 과정의 소유권은 그 대신에 be credit to 누구누구에게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바로 이것을 만든 장치에게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적 통제권을 가진 장치에게 즉 컴퓨터에게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attribute 한다. 네. 그래서 이 attribute이라는 단어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라고 했었죠? 우리 attribute은 자, A를 B에 귀속시키다. 네, A를 B에 귀속시키다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attribute 그리고 credit 두 가지 단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요약문은 이렇게 절반 정도 읽은 상황에서 네, 요약문에 A, B 들어갈 말 찾기